연간 7천억 원, 한국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수리비로만 쓰는 돈입니다. 여기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까지 합치면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사실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저는 대기업 공식 AS센터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접수부터 수리, 고객 응대까지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고장나면 고치는 거고, 수리비는 당연히 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이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소비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가전제품 고장 났는데 수리비 들으니까 차라리 새 거 사시는 게 나으세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요? 아니면 부품이 단종돼서 수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요. 그거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업계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고객한테는 절대 설명 안 해줍니다. 왜냐고요? 설명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업계 사람들 들으면 저 욕할 거예요. 왜 그런 걸 말해? 이러겠죠. 근데 저는 더 이상 그쪽 밥 안 먹으니까요. 이제 여러분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첫째, 수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 구조를 아시게 될 거고요. 둘째, AS센터에서 쓰는 수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비 절반 이상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평생 호구 안 당합니다. 진심이에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부터 알고 가셔야 해요. 수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모르면 어디서 바가지 쓰는지도 모릅니다. 수리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출장비, 부품비, 그리고 기술료.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청구됩니다. 먼저 출장비요. 기사가 집에 오면 무조건 붙습니다. 평일 기준 보통 2만 원, 주말이나 저녁 시간이면 3만 원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진 뭐 그러려니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부품비입니다. 여러분, 이 부품비가 원가의 몇 배인지 아세요? 제가 안에서 봤을 때요.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 마진이 붙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에어컨 통신칩 있죠? 이거 원가가 한 5천 원 정도 해요. 근데 부품비로 청구되면 2만 원, 3만 원 나옵니다. 냉장고 센서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10,000원짜리가 5만 원, 6만 원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기술료,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인건비인데요. 수리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문제는 이 난이도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똑같은 수리인데 어떤 기사는 3만 원, 어떤 기사는 5만 원 받기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업계에서 가장 마진이 큰 게 뭔지 아세요? 부품비도 아니고 기술료도 아니에요. 바로 부품 교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수리로 끝날 걸 부품 통째로 갈아버리면요. 부품비에 기술료에 출장비까지 한 번에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계의 기본 수익 모델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이건 들으시면 진짜 열받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수법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교묘해요. 과잉 진단. 쉽게 말해서 간단한 문제를 크게 부풀리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세탁기가 안 돌아간다고 AS 신청을 하셨어요. 기사가 가서 봤더니 뭐였는지 아세요? 배수구에 머리카락이랑 이물질이 끼어 있던 거예요. 이거 빼면 끝이에요. 5분이면 됩니다. 근데 그 기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모터 교체해야 할 것 같다. 모터 교체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부품비만 15만 원이에요. 기술료까지 합치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요. 5분 만에 공짜로 끝날 걸 20만 원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데도 마찬가지예요. 노즐 막힘 이거 진짜 흔한 고장이거든요. 식초물로 세척하면 대부분 해결돼요. 근데 AS센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노즐 모듈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부품비 8만 원, 기술료 4만 원, 출장비 2만 원, 총 14만 원이에요. 에어컨은 더 심해요. 여름철에 에어컨 안 시원하다고 AS 부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상당수가 필터 청소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기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냉매가 부족한 것 같다. 냉매 보충해야 한다. 냉매 보충하면 10만 원 이상 나와요. 아니, 필터 청소면 되는 걸 왜 냉매 보충이라고 하냐고요? 간단해요. 필터 청소는 돈이 안 되거든요. 기사 입장에서는 출장 가서 필터 청소하세요라고 하고 오면 본인 실적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교육받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암묵적으로 다 알아요.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후배들도 따라하는 거죠. 야, 그냥 가서 필터 청소하라고 하면 너 실적 어떡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모든 기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양심적인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수리 건수, 부품 교체 건수로 실적을 매기니까요. 여기까지도 화나시죠? 근데 이건 약과예요. 다음 이야기는 더 심합니다. 두 번째 수법은요.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예요. 들으시면 진짜 답답하실 겁니다. 부품 판매 거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전제품 고장 났는데 부품만 사서 직접 고쳐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유튜브 보면 DIY 수리 영상 많잖아요. 근데 막상 부품 사려고 하면요. 안 팔아요. 제조사에서 거부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시스템 에어컨 통신칩이 고장 났는데 본인이 직접 갈아 끼울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제조사에 부품만 팔아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반드시 AS 기사가 방문해서 교체해야 합니다. 부품값은 2만 원이에요. 근데 기사 부르면 기술료가 5만 원이에요. 부품값의 2.5배를 공임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인이 분해하다가 다른 부품 망가뜨리면 누가 책임지냐? 안전 문제가 있다.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진짜 위험한 부품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짜 간단한 것도 안 판다는 거예요. 리모컨 센서, 필터 프레임 이런 것도 안 팔아요. 이건 뭐 위험할 것도 없잖아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AS 센터 불러야 하고 무조건 그들이 정한 가격을 내야 해요. 이게 바로 수리 독점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수법, 이건 진짜 교활해요. 무상 보증 기간을 이용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사시면 보통 1년 무상 AS 된다고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핵심 부품은 보증 기간이 더 길어요.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이에요. 냉장고 컴프레서, 세탁기 모터, TV 패널 같은 핵심 부품들은 2년에서 3년까지 무상 보증이 됩니다. 근데 AS 센터에서 이거 먼저 말해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고요? 말 안 해도 모르니까요. 소비자가 모르면 그냥 유상 수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게 있어요. 시간 끌기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복합기를 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AS 신청했죠.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방문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상 AS 기간이 지났으니까 수리비 내셔야 합니다. 15만 원짜리 제품에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상 기간에 수리 요청했는데 일부러 시간 끌어서 유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수법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AS 인력이 부족한 성수기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갑니다. 둘째, AS 센터에서는 과잉 진단, 부품 판매 거부, 보증기간 함정 같은 수법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해요. 셋째, 새거 사세요라는 말 뒤에는 책임 회피와 실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면 견적서 받기, 헌 부품 확인하기, 고장 원인 설명 요청하기, 2개월 무상 수리 권리 기억하기, 안 되면 13722 전화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호구가 되는 이유는 몰라서예요.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소비자한테는 안 알려주죠. 알면 돈이 안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다음에 AS 센터 가시면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이거 부품 전체 교체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기사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친구들, 특히 기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요. 이런 정보 모르면 평생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AS 센터에서 억울하게 당하신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볼게요. 저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절대 말 안 해주는 것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